자, 오늘 온스테인을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힌 소식이 하나 터졌는데요. 이삭이 다시는 뉴캐슬을 위해서 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올라갔는데, 앞으로 2516 시즌 개막하고 나서 축구를 지켜봤을 때, 그 짬바로 봤을 때 예측하기로는 뉴캐슬한테 좀 재밌는 일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박승수 선수도 갔고, 근데 뉴캐슬 전문 유튜버가 메이저에는 없어서 제가 한번 이제 나서가지고 좀 팔로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이 결심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바로 이 소식이 떴습니다. 사실 뉴캐슬한테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가장 불쾌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이슈라서 가장 빠르게 다룰 걸 각오하고 말을 한 건 맞지만, 하루 만에 이런 식으로 번복이 될 줄 몰랐거든요. 일단 내용을 봤을 때 뭐가 있냐, 당연히 이삭이 팀에 복귀를 한다고 해도 뉴캐슬을 위해서 뛰지 않을 거라는 의지를 피력을 했고요. 이 소스가 오운스테인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데, 전 나름대로 루크 에드워즈라는 기자가 밝힌 내용이 담겨 있는데, 알렉산더 이삭은 왜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공식 이적 요청도 제출하지 않았을까? 사실 모르겠는데, 어쨌든 온스테인이 말하기로는 그렇다는 거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는 있겠다만, 어쨌든 그렇고요. 제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루크 에드워즈 이 기자는 뉴캐슬 전문 기자인 건 맞고, 소스를 분명히 받는 기자인 건 맞지만, 이 티어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워딩으로부터 확실히 느껴진다고 보여집니다. 절제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뭔가를 보도하는 느낌이 아니라, 기자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본인의 감정적이고 팬심 쪽에 관한 어필이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라서, 이래서 호불호가 갈리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트윗을 올려서 의문점을 제기를 했고요. 아직 키스타우니 소식이 뜨진 않았지만 사실 키스타우니가 온스테인보다는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뉴캐슬을 한정해서는. 왜냐면 온스테인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그나마 약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잉글랜드 북쪽 소식에 관해서 조금 약하다라는 평은 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티어는 맞지만, 어쨌든 키스타우니 소식이 뜨지 않더라도, 그리고 키스타우니 소식이 뜨더라도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비슷한 내용을 다루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정배로 해봅니다. 여기서 얘기가 나온 바로는 좀 반전이 있는데, 저는 이삭이 이번 여름 8월달부터 갑자기 이적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온스테인 소식을 통해서 이게 지금 좀 더 명확하게 시기가 나왔는데요. 작년 여름에 재계약이 거절당하고 나서 그 결정에 관해서 이적을 결심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 시점이 작년 여름이라고 명확하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2-5 시즌을 치르고 나서 나갈 것이라는 거를 본인도 정배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 내용이 사실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러면 이삭이 빡통 대가리 마냥 팀의 리빌딩을 방해하는 듯이 8월 초반에 와가지고 지랄을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이삭에 관한 재평가가 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구단 쪽에서 그냥 소스가 안 흘러나왔던 였던 거죠. 그래서 좀 이건 되게 나는 개인적으로 많이 놀랬고, 하지만 뉴캐슬 내부의 일부 인사들이 이 같은 입장 표명이 없었다고 부인을 하고 있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기사에도 부정을 했다고 해요. 우리 이렇게 말한 적 없어, 이삭 입장에서는 저렇게 주장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얘한테 이적을 약속한 적도 없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삭이 2-4-2-5 시즌이 끝난 후에 계약 연장 가능성을 포함해 상황을 논의할 계획이었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번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입장하고 뉴캐슬의 입장하고 다른 겁니다. 소속사하고 소속 아티스트하고 입장이 달라요. 어쨌든 지난 시즌 이삭은 팀의 EFL 우승과 함께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크게 기여를 했고, 뉴캐슬의 굉장히 옹대한 프로젝트에서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놓은 상태라서 그 다음을 바라보던 시점에 이렇게 좀 벼락 같은 상황을 맞이했는데, 지금의 예상으로는 이삭이 빌라파크 개막 전에 결정할 것이라고 하고요. 이삭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정통한 여러 소식통과 대화를 나눈 결과, 이삭이 더 이상 뉴캐슬을 위해 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온스테인, 즉 디에슬라틱의 소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기가 나오는 바로는 이삭이 9월에 A매치 기간 전까지 계속 결정할 거라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다면 뉴캐슬은 스트라이커 보강 없이 오슬러라는 개미친 패급의 스트라이커랑, 정확히 스트라이커 백업과 그 패급하고 고든 펄스 9 프리시즌에서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 공격형 미드필더 조엘링턴 카드를 쓴과 동시에, 이번 시즌에 폼이 올라가긴 했지만 지난 시즌에 대체적으로 폼이 아쉬웠던 하비 반스를 주전으로 내세워서 아스톤 빌라를 잡겠다라는 뜻이고요. 아스톤 빌라 사실 그렇게 만만하게 볼 팀 아니죠. 정말 이번 시즌 보강이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 지난 시즌 퀄리티만 본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톤 빌라랑 뉴캐슬이랑 퀄리티가 비빈다고 보거든요. 아스톤 빌라가 부상이 좀 더 많았고 해가지고 출혈이 많아서 지난 시즌에 망가졌던 거지, 결코 무시할 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빌라파크 원정을 갔는데 이삭을 뺀다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연달아서 리버풀과의 홈경기도 있습니다. 8월 26일 오전 4시에 잡혀있고요, 화요일. 그리고 리즈 원정을 갑니다. 이게 그나마 쉽다고 볼 수 있는 경기는 다 원정
원정길이고 그 다음에 진짜 개빡센 절대적인 강자로 불리는 리버풀은 홈 경기를 맞이한다고 하는데 최소 3경기 동안 일단 우선은 이삭이 빠지는 게 정배로 보인다는 거고 사실 어느 경기든 리그는 버릴 수가 없거든요. 리그 초반이든 후반이든 뭐 승점이 안정적으로 쌓여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닌 이상 사실 보인다고 하더라도 버리면 안 되는 게 리그 경기인데 원칙상 스포츠 정신에 의해서 이걸 이삭 없이 한다? 사실상 이거 우리 포차 떼고 하겠다 이게 똑같거든요. 굉장히 좀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현재까지 나온 내용이 이거고 개인적으로 좀 소견을 말을 해보자면 해리케인은 한낱 범부였을 뿐이다. 얘는 플로리다 가가지고 땡깡 부리다가 결국엔 돌아가가지고 무려 2년을 더 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적을 했기 때문에 얘는 진짜 한낱 범부 새끼였음. 결국에 뭐 이적을 가긴 했다만 그래도 엄청 불쾌했던 순간이란 말이에요. 복귀 안 하고 기싸움하고 그래서 개막전 선발 제외되고 난 또 선발 제외되고 그 다음에 또 선발 제외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냥 별탈 없이 조인성 심수창 그 짤처럼 이제 서로 화해하면서 다시 좀 좋게 시즌을 보냈단 말이죠. 근데 이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럴 기미도 안 보여요. 지금까지 본 태업 중에서 입장 표명도 정말 강력하다고 보여지고 물론 온스테이너로부터 떴다고 해서 이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라고 보긴 힘들겠지만 비공식 중에서 가장 공식적인 표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런 식으로 표명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랐고 수납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오버헤드킥 훈련 시킨다고 하잖아. 2군에다가 거기다가 넣어놓고 2516 시즌이 종료될 때까지 최소한으로 기싸움 걸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더라고. 뉴캐슬로 가는 위사도 태업하지 않았냐고 하시긴 하는데 근데 걔는 신사협정이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그런 류의 태업을 커버치진 않아. 요케레스에 관해서도 저도 요케레스 태업한 거 부정적으로 바라보긴 하거든요. 브랜드포드에서 결국에는 약속을 했던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고 원래 2,500만 파운드에 팔기로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판 것이기 때문에 명분은 있다 아이가 이게 딱 성립이 되는데 근데 이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뉴캐슬 내부 인사 측의 피셜로는 온스테인 기사에 나와있듯이 거기 피셜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근데 브랜드포드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부정을 한 건 없거든요. 내부 스텝 쪽에서 내부 인사 쪽에서 우리 신사협정 한 적 없다라고 부정한 적은 없거든. 그리고 스포르팅도 마찬가지야. 신사협정을 한 적이 없다가 아니야. 걔네는 좀 웃겼던 게 전임 디렉터가 했던 신사협정을 내가 왜 지켜야 돼? 약간 이런 입장이었어가지고 그 말은 즉 신사협정을 인정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보면 신사협정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냥 신사협정 해서 어긴 것만 해도 지금 브랜드포드의 위사 라젠발 라이프치 세슈쿠 그리고 스포르팅의 유케레스 3건이 되고 뭐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어느 선수든 간에 다 계약이 좀 조수로 보이나 봐요. 진짜 좀 신기해. 진짜 만약에 뉴캐슬의 입장이 맞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까지 이적 요청을 한 적이 없고 8월에 와가지고 돌발 행동한 거다. 이게 진짜 맞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저 이거는 바로 이적 못한다고 보거든요. 이적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확률이 적은 걸 골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정적인 텍스트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나는 그거에 관해서 정말 냉정하게 이삭이 개빡통이다. 진짜 개멍청하다. 왜 지금 와서 이적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만약에 이삭의 입장이 맞을 경우엔 이게 어떻게 다르게 해석이 되냐면 뉴캐슬은 그동안 그냥 이삭의 요구를 방치했다.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했다. 이거밖에 안 돼요. 지금의 상황에 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업한 거는 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약간 명분이라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삭의 재계약에 관해서 어겨진 게 잘못이라고 하시는 분 이해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삭이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대통령이 최저시급을 올리겠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근데 나라 경제가 좆됐어. 그럼 거기서 뭐 그런 걸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경제에 관해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근데 그거를 욕하는 이들도 있을 거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처럼 그냥 이삭도 사실 그냥 뭐 받아들이든 말든 이런 식으로 나는 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 입장 표명이 8월이라는 게 난 늦었다는 얘기죠. 이삭이라고 해서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다 짓밟은 채로 이거를 이해를 하지 마. 너는 그대로 받아들여. 왜냐면 구단이 지금 경제적으로 안 좋으니까. 이 구단이 경제적으로 안 좋은 건에 관해서 너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 이거를 강제할 순 없음. 그렇게 따지면 이삭 입장에서는 아니 씨발 니들이 경제적으로 관리를 잘했어야지. 재정적인 관리를 잘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지금 씌우냐. 분명히 재계약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이적을 요청한 거라면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고 불만을 가지더라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삭처럼 충분히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건 이삭이 뭐 불만을 가지면 안 됐다라는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나는 내 관점에서는 폴 미첼이라는 디렉터 그 사람은 인수인계를 받은 입장이잖아요. 새로 와가지고 PSR을 지켜라 라는 임무를 명받고 그 전에 있었던 디렉터가 약속해놓은 이삭의 재계약건도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현 상황에서는 난 PSR을 지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폴 미첼을 탓할 게 아니라고 봐요. 전 디렉터를 탓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쪽에서 PSR을 어겨놓은 채로 폴 미첼을 선임한 건데 근데 그쪽에서 이삭의 재계약을 무리하게 약속을 또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원망을 한다. 이삭 외에 또 다른 존재를 원망을 한다면 그 전임 디렉터한테 가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어쨌든 온스테인에서 쓴 이
이삭의 소식, 이 전문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 충격 포인트가 이삭 이 새끼 개 미쳤다. 와 진짜 개또라이 새끼. 이렇게까지 쳐나가려고 한다고? 야 이렇게까지 세기를 져버리면서 이적 시장 막판에 구단하고 척을 진다고? 너 진짜 다음 시즌 월드컵인데 전혀 염려 안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간 이런 놀라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 이게 사실은 달랐구나. 내막에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삭은 억울할만 했고요. 알고 보니까 이삭은 충분히 기다려줬고요. 알고 보니까 뉴캐슬이 방치했던 건이고요.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견해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 근데 그것도 있어요. 주급 인상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삭이 진짜 개 오바스러운 주급을 인상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 또한 개인이 주장하는 건 자유이긴 한데, 이삭이 뉴캐슬에서 5억 7천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30만 파운드를 달라고 주급으로 재계약을 해서 라고 주장한 게, 만약에 작년 여름부터 계속 이어져 온 내용이라면 그거는 그냥 사실상 나 뉴캐슬 너네랑 재계약 안 하, 뽑으면 이거 부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것 또한 밝혀져야 돼.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 내막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삭 사가가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 오늘 나온 소식만 하더라도 뉴캐슬의 입장이 맞으면 어떻게 되고 이삭의 입장이 맞으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해석의 갈림길이 두 개가 주어지는데, 거기서 저 주급에 관한 비하인드까지 풀리면 또 재밌어. 해석이 또 돼요. 그래서 되게 재밌습니다 지금. 그리고 원래 여러분, 진정한 명작은 대상이 절대적인 악역이면 안 돼요. 루카쿠 봐봐. 그 새끼를 씨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루카쿠처럼 그냥 너무 악이야, 너무 못되기만 했음, 못돼 처먹기만 했음, 이러면은 히어로물에서 그 빌런에 대한 해석이나 입체적인 평가가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삭처럼 약간 사연 있는 빌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작품은 재밌어집니다. 첼시랑 루카쿠의 이 분쟁하고 이삭하고 뉴캐슬의 이 분쟁하고 작품성이 달라요. 작품성이.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사연이 있어. 재밌어. 타노스가 사실 핑거스냅으로 인류의 반을 알려버린다고 하는 게 정말 반인륜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봐왔던 그 광경이 있기 때문에 그 빌런에 대한 입체적인 해석이 가능했던 건데, 조커도 마찬가지고 연기력이 좋든 뭐 이런 식으로 스크린에서 봤을 때 관객들이 환호한 거잖아요, 그거를 보고. 근데 루카쿠는 그런 감동은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좀 병신 같아.